이어서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특별방송이 방송됩니다. 바르고 알찬 방송, 여러분의 전대방송입니다. 짙은 초록빛으로 물든 캠퍼스와 따스한 햇살을 머금은 오늘, 여러분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봄과 여름 사이의 캠퍼스는 유난히 선명한 초록빛으로 반짝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록빛으로 물들어가는 캠퍼스에 있다 보면 청춘이란 말이 문득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청춘은 새싹이 파랗게 돋아나는 봄철이란 뜻으로 10대 후반에서 20대에 걸치는 젊은 나이를 뜻합니다. 돋아난 새싹은 푸르게 빛나지만 작은 잎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까진 단단한 흙 아래에서 묵묵히 견디는 시간도 필요한데요. 단단한 흙을 뚫고 올라오는 과정은 절대 쉽지 않지만 새싹은 작은 틈 사이로 끝내 빛을 향해 자라납니다. 새싹이 흙을 뚫고 올라오는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게 되는 시련과도 닮아 있는데요. 우리의 역사 속 청춘들도 억압의 시대를 뚫고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젊음을 내어줬습니다. 오늘은 가장 빛날 시기를 바쳐 꽃을 피워낸 청춘의 이야기와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곽진원의 나의 5월 듣고 가장 빛나야 하는 시기를 바쳐 피워낸 청춘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잠시 스친 눈인사로 날 수줍게 반기던 그대 보는 애틋함도 지친 나의 위로가 돼요. 잠깐 내리는 소나기처럼 내 마음 깊이 여운이 되어 이토록 아름다운 날이 찾아오면 뜨거운 내 마음 고백해요. 이 밤이 그 무엇보다도 고요하게 머물다 가길 바라요. 어서 와요. 그대 있으면 내 맘이 따뜻해져. 그저 푸른 봄향기도 오랫동안 남을 거예요. 깊은 한숨도 멀리 떠나게 내 마음 깊이 다가온 그대 이토록 아름다운 날이 찾아오면 뜨거운 내 마음 고백해요. 이 맘이 그 무엇보다도 고요하게 머물다 가길 바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만난 5월의 진행을 맡은 전남대 방송국 아나운서 정여진입니다.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다시 만난 5월이 두 번째 에피소드로 돌아왔습니다. 작년 다시 만난 5월에선 우리 대학의 5.18 특별 기념 행사와 5.18과 관련된 플레이리스트를 소개해드렸었는데요. 벌써 1년이 지나 두 번째 에피소드라니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순간들은 여전히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교는 1980년 5월 민주화의 시작점이자 수많은 청춘의 시대의 부름 앞에 가장 먼저 목소리를 냈던 공간이기에 오늘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의 다시 만난 5월은 그날의 전남대학교 그리고 시대의 한가운데에 서 있던 청춘의 이야기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2016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특별방송 다시 만난 5월의 두 번째 에피소드 1980년 전남대 총학생회장 박관현 청춘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중요해. 어떤 사람이 총학생회를 이끄느냐에 따라 조직의 성패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 날이 밝은 줄도 모르고 전남대의 새로운 모습을 고민하는 이들. 군사정권 아래 사라졌던 총학생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 산장에 모여 회의를 합니다. 이곳에선 새로운 조직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 진취적이고 리더십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 밤새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그때 모두의 이목을 끄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혹시 박관현이라고 알아? 들불야학 활동을 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던 관현이기에 그의 이름을 들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드르륵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한 남학생이 방 안으로 들어섭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를 향했고 문 앞엔 다소 당황한 표정의 박관현이 서 있었죠. 관현은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았고 방 안에선 다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던 중 누군가 불쑥 말을 꺼냅니다. 관현이가 총학생회장에 출마해보는 건 어때? 예상치 못한 제안에 관현의 표정은 금세 굳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관현의 마음은 더욱 불편해졌고 괜히 이 자리에 왔다는 생각까지 들게 되는데요. 한참 침묵하던 관현은 결국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며 자신의 뜻을 밝힙니다.
나는 들불의 강학이다.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은 노동자들과 함께 배우고 그들의 삶 속에서 현실을 바꾸는 힘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당시 그의 삶은 이미 들불야학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관현의 반복되는 제안에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거절의 뜻을 전합니다. 하지만 그는 산장 모임 이후에도 여러 차례 총학생 회장직을 권유받게 되는데요. 관현도 개인의 선택과 판단만 고집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기에 그의 고민은 깊어져만 갑니다. 들불야학과 총학생 회장 사이에서 관현은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god의 길.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1980년 1월, 당시 관현은 전남대학교 학습 모임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학습 모임에선 학원 자율화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총학생회 부활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관현은 학원 자율화를 위한 2차 공청회에 공수린으로 참여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가 얼마나 큰지 이야기하기 위해 학원 자율화 추진위원회의 요청에 흔쾌히 응하게 되죠. 하지만 당일 공청회의 객석은 예상과 달리 텅 비어 있었는데요. 총학생회 결성이 순조롭지 않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았고 겨우 300여 명의 학생들만 자리한 가운데 공청회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나는 학원 자율화를 위한 2차 공청회에서 공수를 맡은 박관현 이올시다.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학내 민주학우들은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역량이고 자율화의 실상입니다. 학원 자율화,
과연 여기 모인 인원들만으로 우리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원 자율화는 학원의 주인인 모든 학생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모두 주인의식과 주체의식을 가지고 함께 투쟁해 나갈 때야 비로소 이뤄지는 일입니다. 소수의 힘만으로 절대 이 험준한 줄령을 넘을 수 없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현의 말에 밖으로 나가자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강당안을 가득 메우기 시작합니다. 이내 대부분의 학생이 학자추 관계자들을 앞세워 교정을 돌기 시작했죠. 다시 대강당 앞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대열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학원 자율화를 조속히 이뤄내기 위해 학도 군단을 폐지하고 우리 손으로 자주적인 총학생회를 건설해야 합니다. 총학생회 부활만이 학생들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할 수 있고 학원의 민주화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관현의 연설에 학생들은 뜨겁게 호응했고 그렇게 공청회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날 밤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학생인 윤상원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관현에게 총학생회장 입후보를 권했고 거듭된 설득 끝에 관현은 조용히 그의 손을 맞잡게 되죠. 총학생회장 선거 시행세칙이 확정되자마자 관현은 마침내 총학생회장 후보로 입후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0년 4월 9일 입후보자 4명 중 64%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관현은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됩니다. 고개를 들어라 눈을 떠라 아침이 밝아오면 눈부신 하늘과 맞닿은 곳 그곳으로 갑시다. 돛대를 올려라 나아가자 꽃노래를 불러라 새하얀 물보라 부서지는 뱃머리를 돌려라 오 사나운 폭풍의 밤 긴 어둠 속 손을 잡고 어떠한 비바람에도 거침없이 지치고 멍들어 힘겨울 때 더 크게 소리쳐라 가장 높고 거친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1980년 5월) 전국의 대학들은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민주화 투쟁의 흐름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관현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학내 조직을 다시 점검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요. 신군부의 재집권 야망이 점차 드러나고 있었지만 노동운동과 학생운동, 재야운동 등 시민사회 내 다양한 민주화 세력들은 이를 제압할 만한 조직적 힘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죠. 이러한 긴장 속에서 5월 8일 조선대학교 민주투쟁위원회와 공동으로 제1시국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첫째, 5월 14일 이전까지 비상계엄을 해제하라.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을 경우 어떠한 행동도 불사할 것이다. 둘째, 만약 휴교령이 내려질 경우 온몸으로 거부할 것이다. 셋째, 양심 있는 교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한다. 하지만 투쟁의 열기가 점점 고조될수록 불길한 예감 또한 짙어지고 있었는데요. 5월 3일부터 시작된 신군부의 충청 훈련 강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었고 이후 신군부는 각 지역에 군대를 배치하고 투입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관현은 지금이야말로 발빠른 정세 파악과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느껴 투쟁의 목표와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온 힘을 쏟았죠. 준비해야 합니다. 80년 5월의 투쟁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5월 승리의 일정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었고 깃발만 나부켜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연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동지는 간대었고 깃발만 나부켜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난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5월 14일) 원래 15일에 예정돼 있던 가두 시위가 학생들의 성원에 힘입어 하루 앞당겨 진행됩니다. 종합운동장에서 집회를 이어가던 학생들은 이내 정문 방향으로 이동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관현은 결연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도청입니다. 도청 앞 광장에서 다시 만납시다. 도청 앞 분수대엔 2만 명이 훌쩍 넘는 인원이 모였고 관현은 이 자리에서 제2시국선언문을 발표합니다. 노예와 같이 굴종거리며 얽매여 살아야 하는 우리 국민이 이제는 민주화 시대를 맞이해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대세를 그르칠 수 없어 다 같이 동참하고자 한 데 대해서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날 집회는 큰 충돌 없이 무사히 마무리됩니다. 이후 5월 16일까지 이어진 가두 시위에서도 시민들의 협조와 응원은 계속됐는데요. 하지만 서울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서울의 시위는 경찰과의 충돌이 반복됐고 학생들만이 고립된 채 투쟁을 이어가고 있었죠. 반면 광주의 가두 시위는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 속에서 지속되고 있었는데요. 대중의 힘으로 가두 시위가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관현이 탁월한 연설로 집회를 이끌며 광주의 지도자로 빠르게 부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청 앞 분수대에선 그의 모습만으로도 시민들은 환호했고 연설이 시작되면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해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항쟁의 흐름 속에서 불씨를 만들어내는 중심에 서 있었던 겁니다. 당시 광주의 거리에선 주간 대집회와 야간 횃불 행진, 그리고 반민족 5.16 쿠데타 화영식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그 시각 청와대에선 시국 관련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계엄 확대와 강경 조치 등 비상 대응 방안이 논의되고 있었던 거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외침과 그것을 막으려는 권력의 움직임이 정면으로 맞서던 1980년 5월 16일의 밤. 광주는 유난히도 평온한 봄밤 속에서 서로 다른 흐름을 동시에 품고 있었습니다. 가는 길마다 예쁘게 피어있던 꽃들을 보며 참 많이 웃었고 참 많이 울었지. 마치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 그러다 내가 시들어갈 때면 그 꽃들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저 내겐 남아있던 건 항상 나의 곁에 있어줬지만 보지 못했던 너. 봄이 와도 설레지 않을 것이고 여름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가을이 오면 무너지지 않고 견뎌왔음에 감사하며 겨울엔 나를 지켜줬던 그대만을 내 맘에 새길 거야. 내가 주는 사랑은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기에 그 모진 말들과 이해하려는 노력 속에 나는 그렇게 너로 인해 숨을 쉰 거야. 이렇게 너는 나의 우주야. 지금처럼만 빛나는 거야. 더 커다란 기대보다는 그저 함께 있음에 감사하며 잊지 않는 거야. 봄이 와도 설레지 않을 것이고 여름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가을이 오면 무너지지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죠. 5월 17일 오후 5시 총학생회실 전화벨이 다급하게 울립니다. 경찰이 이화여대 총학생회실을 급습했고 전국 55개 대학 총학생회장단 회의에 경고도 없이 들이닥쳐 전원 연행됐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관현은 순간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학생회 간부들과 함께 자리를 피합니다. 언제 경찰이나 군이 들이닥쳐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같은 날 밤 9시 50분경 지역계엄을 전국 비상계엄으로 확대한다는 특별성명이 발표됩니다. 이어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와 언론과 출판, 보도와 방송의 사전검열, 대학 휴교 등을 담은 포고령 10호가 뒤따라 내려집니다. 그 순간 관현은 마침내 올 것이 왔다는 것을 직감했고 점점 드러나는 신군부의 탄압에 대한 분노가 온몸을 짓누르듯 밀려왔습니다. (5월 17일) 자정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에 제7공수여단 4개 대대가 배치됩니다. 이후 18일 1시부터 전남대와 조선대의 총학생회실과 도서관을 비롯한 학교 곳곳에서 학생들을 향한 무차별적인 구타와 연행이 시작됐는데요. 시위와 관련이 없는 학생들까지도 예외 없이 끌려갔고 이날에만 120여 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체포됩니다. 18일 새벽 전남대로 향하는 거리는 이미 완전 무장한 공수부대에 의해 장악돼 있었고 곳곳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미 시위대보다 훨씬 많은 수의 기동경찰과 공수부대가 광주 시내 전역을 장악하며 도시 전체는 사실상 군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죠. 남동자 여러분, 더 이상 그저 마시고 무기와 탄약을 가지고 오늘 낮 12시까지 광주 국군총학병원 앞으로 오십시오. 선관위 지정한 시간 내에 무기를 본인이 직접 가지고 오는 경우 과거는 일체 불문에 붙일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시민 여러분, 고속도로 접항하기 위해 시민을 중지하였습니다. 시민은 놀라지 마십시오. 시민은 거리로 나오지 마십시오. 시민은 거리로 나오지 마십시오. 광주 시내에 있는 모든 외국인에게 알립니다. 지금 군이 광주 시내 복도를 소탕하기 위해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신분과 임무 유화를 막느라고 위험하니 밖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더 이상 광주에 있을 수 없게 된 관현은 광주를 벗어나 여수와 목포, 서울로 거취를 옮기게 됩니다. 이후 공장에 들어가 생활을 이어가지만 동료 노동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히게 되죠. 그는 수감 중에도 교도소 내에서 이뤄지던 가혹한 대우와 재판 과정의 부당성 문제에 대해 강하게 저항하며 자신의 신념에 맞게 투쟁을 이어갑니다. 관현의 신념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배우고 노동자들이 조금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 곁에서 끝까지 함께 서 있는 것이 그의 바람이었죠. 하지만 시대는 그 작은 바람조차 온전히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수감 이후 이어진 단식 속에서 그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고 끝내 충분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1982년 10월 숭고한 별이 됩니다. 나 이제 가려 합니다. 아픔은 남겨두고서 당신과의 못다한 말들 그름에 띄워놓고 가겠소. 그대 마음을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한 사람의 선택이 한 시대의 흐름과 맞닿아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전남대학교의 총학생회가 다시 세워지던 순간부터 학내에서 시작된 작은 논의들이 점차 거리로 이어지고 더 큰 시대의 흐름과 맞닿아가는 과정 속에서 박관현 열사는 늘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특별한 위치나 이름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그 마음은 선택의 순간마다 그의 방향이 되줬는데요. 그리고 그 선택들은 결국 한 사람의 이야기를 넘어 한 시대의 청춘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을 지나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5월의 캠퍼스가 누군가에겐 간절히 바라던 순간이었음을 박관현 열사를 비롯한 많은 독립운동가 분들께서 우리의 봄을 위해 내어주신 청춘을 부디 오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을 마칠 수 있었던 것도 그 시절 각자의 자리에서 시대를 견뎌낸 많은 청춘들 덕분입니다. 이 땅의 자유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민주화 운동가분들을 마음에 새기며 인사드리겠습니다. 2016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특별방송 다시 만난 5월 두 번째 에피소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김가희 PD, 김남준 엔지니어, 박관현 역의 손준성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아나운서 정여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전대방송에서 보내드린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특별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